안녕하세요. 하우스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양권 마피 사기에 대해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른 영상에서 제가 요즘 극성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업로드 한 적이 있어요. 또 요즘에는 분양권에 대해서 또 마피 사기가 있다고 그런 또 보도도 있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마피라고 하는 걸 이해를 잘 못하시고 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건데, 자, 마피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줄임말로 마피라고 보통 씁니다. 분양가격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분양권 마피 사기는 부동산 침체기에 나타나는 사기 유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막 화랑일 때는 마이너스 P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좀 어둡거나 침체기에 활성화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내일이 아니다 싶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도 아파트처럼 매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보통 분양권 매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전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0일 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죠, 국토부에.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는 중도금 승계를 받습니다. 그 대출을 일으킨 거를 분양권 거래를 할 때 승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행사에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양도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서 이 거래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분양 계약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양식도 정해진 건 아니에요. 다양하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분양권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분양 금액과 중도금 등 내역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 금액을 제가 이제 확장이나 옵션비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약 5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납부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뭐가 납부했을 거냐면 계약금 10%가 납부됐을 테고, 또 확장이나 옵션비에 따른 계약금도 납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 1차, 2차, 3차, 예를 들어서 6차까지 있으면 중도금 3차가 진행됐다 그러면 6차 중에 3차는 이미 중도금 대출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납부한 거거든요. 시행사 입장에선 받은 거란 말이죠. 납부한 금액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납부할 금액은 5억 중에서 3억을 빼니까 2억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부할 금액은 2억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프리미엄이 만약에 화랑기다 해서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원래 금액이 5억인데 1억을 하면 6억짜리가 되겠죠. 근데 불황기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피가 붙은 경우에는 원래 5억에서 1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총 매매 금액은 4억이 되겠죠. 이게 지금 마피의 프로세스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우리가 전매 계약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산을 할 때 정산 지불금이라는 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정산 지불금은 어떤 거를 우리가 정산 지불금이라고 그러냐면, 이미 납부한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미엄 금액을 합쳐서 정산 지불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3억이라는 금액을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억이니까 전매 계약에서 정산할 금액은 3억에서 마이너스 1억 한 2억이 정산 지불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산 지불금에 대한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 보통 계약금 10%니까 2천만 원이 들어갈 테고, 중도금 있다 그러면 중도금 2천만 원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잔금 해서 1억 6천만 원이 남는, 이런 식으로 전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전매 계약서에는 이 내용을 다 포함을 하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서 체크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유형을 한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허위 서류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명의 변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매수자가 서류 자체를 맞지도 않는 허위 서류를 제출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좀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듯이 5억짜리를 마이너스 P 1억으로 해서 거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경우죠. 5억이면 계약금이 5천만 원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시행사에 5천만 원이 들어갔고,
그러면 매수자는 5천만 원 부담 없이 5천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5천만 원만 오히려 받으면 돼요, 매수자는. 근데 그 5천만 원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어차피 명의 변경에서 넘어갈 거니까 내가 5천만 원을 매수자한테 먼저 줘야지 하고 주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와서 시행사 가서 분양권에 대해서 명의 변경 신청을 하면서 서류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사에서 이거 명의 변경 안 됩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수자한테 연락을 아무리 해도 매수자는 잠적을 해버려요. 그러면 5천만 원만 생으로 날린 꼴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유형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마피 사기 유형 1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마피 사기 유형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2도 어떻게 보시면 유형 1하고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짜리인데 마이너스 P 1억으로 해서 제가 내놨어요. 내놨는데 마이너스 P 1억으로 사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나 마이너스 P 한 7천에 사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억에 마이너스 P로 내놨는데 7천 마이너스 P로 받겠다니까 매도자 입장에는 3천만 원이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이브 되잖아요. 그 매수자는 부동산 연결을 해서 그러냐 그러면 1억짜리를 내가 7천에 사겠다. 대신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 한 2천만 원만 먼저 보내주면 내가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원래 1억 마이너스 P로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7천만 원에 산다네? 그럼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으니까 내가 1천만 원을 먼저 해줘야 되겠다. 어차피 명의 변경 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줬을 때 결국은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매수자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도 두절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옆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내 일이 아니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마피 사기가 급증하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런 사기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명의 변경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전매를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마피 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우리 하우스업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원래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원래 절차라는 것은 물론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나서 대출 승계 및 명의 변경을 확정하고 명의 변경을 할 때 인감도장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감증명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서류 다 절차를 밟고 그리고 나서 매수인에게 돈을 지급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던 거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전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예를 분양권 전매계약서를 쓰는 예를 들어 드릴 땐 납부한 금액 대비 프리미엄 금액이 낮은 겁니다. 작은 겁니다. 여기는 3억인데 여기는 1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산을 해도 플러스라는 금액 2억이 있기 때문에 이 2억을 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1억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다른 예는 이 정산 지불금 자체가 이 1억보다 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5억인데 계약금이 5천만 원만 들어간 상태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이 붙으면 정산 지불금은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마이너스 5천만 원일 때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마이너스 5천만 원인데 계약금 그러면 500만 원을 10%면 500만 원 주고 나머지 4,500만 원을 잔금 때 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아까 사례를 예를 들어 드렸듯이 허위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1억 프리미엄 마이너스를 내가 한 마이너스 7천만 원에 살 테니 선불로 좀 달라든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정산 지불금보다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러니까 프리미엄 마이너스가 훨씬 더 크다면 그럴 때는 그 지불금 자체를
이 잔금 시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잔금이라는 거는 분양권 전매에서 명의가 넘어가는, 시행사에서 서류 다 검토하고 넘어가는 그 시점에 지불하시기를 권해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가자, 이렇게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요즘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기, 마피 사기가 엄청나게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피 사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침체기가 계속되고 불황일 때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상담도 여러 곳에 하시고 그래서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하우스서비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재산을 좀 지킬 수 있는 일환으로 마피 사기에 대한 유형과 또 대처 방법, 이런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하우스업은 구독자님들의 재산이 굳건하게 지켜지시고 성장하셔서 재테크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촬영을 임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보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저희가 영상 업로드하는 걸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우스업이었습니다.